인원이 아닙니다. 이건 정부가 저지른 약속 파기에 대한 주민의 정당한 파기인 것입니다. 밑바똥. 밑바탕. 예. 미안하다. 이건 배가 엄청나네. 서울시가 저지른 행정 통첩에 대한 분노의 외침입니다. 이건 우리 자식을 위해서,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생존의 싸움인 것입니다. (2008년) 정부가 약속했습니다. 강력 철도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철도를 높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여기에 왔습니다. 강력 전통 분담도 냈습니다. 집을 사고 우리의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고 이곳에 정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떻습니까? 위례 가천선이라는 것이 위례는 빼고 문정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위례 시차선은 민자사업을 폐지해서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 무엇을 하나 지킨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위례가천선, 위례시창선 우리가 사죄했다면 우리 주민들은 이것밖에 못 보니까 정말 처절하게 반성해. 왜 지금 17년 동안 위례시 사설이 적용해 주권이 되고 위례 가천선이 적용하면 주권이 된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말 눈물 납니다. 우리는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구함 외치고 가겠습니다. 위례시사선을 폐지한 5세를 달해간다고 하겠습니다. 훈육군은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시사선을 폐지한 5세를 달해간다! 달해간다! 지금 연습을 우리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신사선을 폐지
위한 오세훈을 탄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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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을 탄핵한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철도를 깔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정부인에서 우리 분노를 또 외쳐봅니다. 정부는 우리 주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주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라! 정부는 우리 주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사이 철도는 사라졌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당연히 정부가 약속했으니까 그것이 지켜질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알았어. 잘 해줄 것이라고 믿고 침묵했던 것이죠. 그 침묵의 결과가 우리 철도를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을 깨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 미래에 오게 됐습니다. 정부가 강력교통을 책임지겠다. 철도를 놔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미래에 온 것입니다. 수많은 가구가 여기에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정부를 믿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께 제가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이 분양받고 들어올 때 철도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분양을 받을 때 철도가 들어온다는 사실 명확히 알고 온 것입니다. 그 철도는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우리가 분양을 받은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부가 미래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당시 우리 주민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복기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는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정부의 미래신도시 강력교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철도와 관련해서 4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송파
용산간 급행철도를 미래 신도시를 지점으로 하겠다. 급행철도. 이 급행철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삐뚤 이래 가는 것이 아니라 강남 대체도시 다이렉트로 여기저기 보이지 않고 주요한 경주지만 그쳐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행철도. 지금 많은 분들이 미래시사들에 대해서 황금노선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황금노선입니까? 주요한 경주지만 그칩니다. 그게 미래신도시를 개발할 때 강력교통대책을 발표할 때 송파, 용산간 결백철도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결국 그것이 황금노선. 당시 때 송파란 말은 미래신도시가 2008년도 7월 말에 명칭이 바뀝니다. 송파 근효도시에서. 그래서 발표한 2008년도 2월 달에 발표할 때는 송파 근효도시이기 때문에 송파 용산간 급행철도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철도 송파 대공간 급행철도라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미래 신도시를 직접을 한다고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미래 가천선 이 근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단지에서 미래는 지점이 아니다. 복종이 지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정부가 발표한 자료가 있고 그 당시에 윤서가 다 있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위례 가천선이 지점은 위례로 발표했습니다. 철도와 관련해서 급행철도 2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례 신도시 내에서 움직이는 터널 이 세 번째 하나는 우남역이라는 건데 지금은 그 영변층이 난 미래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철도와 관련해서 4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송파 용산간 급행철도, 송파 대공간, 송파 대공원이라는 말은 위례 가천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을 치면은 송파 대공간 급행철도, 프레 거기 우리 미래선이죠. 그리고 남미래역 4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그 발표를 믿고 당연히 철도가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됐어요? 당시 2008년도 발표할 때는 그 철도가 2013년에 완료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의 강력교통대책에서는 미리 여러분들이 도를 다 요거 도르면 우리가 철도를 싹 따로 놓을 테니까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강남까지 10분이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3년에 완료 시기로 발표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찌 됐습니까? 위례가 저선이 위례는 도르지도 않고 문정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위례 시사선은 원래 용산까지 20km, 그것도 5km를 줄였어. 14.8km로 위례 시사선으로 되었고, 그것마저도 우리 오세훈 씨가 해결해버렸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정부는 우리에게 사기를 치주시죠. 우리는 정부를 믿고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정동은 사기를 쳤습니다. 2008년도 강력대통령이 그렇게 발표됩니다. 우리는 정부의 말을 믿고 1조 7,600억이라는 돈을 냈습니다만은 그 돈은 어디로 사라집니까? 우리가 냈을 때 1조 7,600억을 내서 미래 신사슬로 2,300을 써놓기 있습니다. 1조 7,600억을 내서 2,000억 원은 미래 가천선을 위해 써놓기 있습니다. 미래 신사선도 사라지고 미래 가천선도 사라지고 우리의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미래 주민으로부터 걷어간 강력교통 분담금은 어디 있나? 이렇게 외칩니다. 미래 주민으로부터 걷어간 강력교통 분담금은 어디나? 강력교통 분담금은 어디나? 네. 2008년도 우리가 분양을 받은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가 약속과 달리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누가? 왜? 정부가 약속한 철도는 사라진다는 분명한 것이 그 사라진 시점이 2014년입니다. 2014년에 강력교통 대책을 수정을 합니다. 원래 조금 전에 말했던 4가지 철도를 2013년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완료를 한 바도 없이 2014년에 수정을 해버립니다. 그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 용산간 20km 철도는 용산까지 가는 것을 줄이고 신산까지 가는 데서 14.8km 5km를 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위례시사선도 서울시는 폐지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위례 가천선 18km를 약속했습니다. 2014년에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이행이 불능하다고 적고 위례 가천선을 삭제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2013년에 완료해야 할 철도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믿고 부장을 받은 주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기존의 점을 취소하고 빼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대한민국 국가가 맞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입이 맞습니까? 정부가 미래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총 철도 44km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44km 안에 위례 가천선과 위례 신사선, 물론 위례 신사선은 그 전에 용산까지 가는 거 있고요.
거기서 약속을 해요. 분량이 끝나니까 철도의 기회를 줄여버려. 위례 갇혀서 취소해버려. 주민에게는 어떤 동의도 안 구해.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고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흥분하고 왜 지금 정부가 사기를 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분양받을 때 44km를 2013년에 완공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분양 다 끝나고 나니까 2014년에 철도의 기회를 주니까 어떤 철도를 없애버리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위례신도시 분양과 관련해서 왜 사기꾼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다.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이거는 무시하고 이야기합니다. 무시를 할 수 있어요. 완장좀 찾는다. 국민을 무시할 수 있죠. 하지만 사기 치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차원이 사기죠. 2014년도 그렇게 정부는 사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를 치는 데 있어서 누가 이 짓을 했는가? 시청은 제가 2014년을 말씀드립니다. 누가 했는가? 바로 서울시. 서울시는 2014년에 위례 가천선을 취소시킨 것도 서울시입니다. 작년도 위례 신사선 민자사업을 폐지한 것도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위례 신도시를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고, 일체 주민의 동의로 우리 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서울시 말대로 그 계획을 그대로 반영해버렸습니다. 주민을 무시하는 서울시에 대해서 고함 외치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미래 주민을 무시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고 미래 시민을 무시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서울시를 규탄한다. 우리가 지금 이 서울시가 우리 미래 신도시 앞을 털어막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또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서울시에 우리가 직무유예로 공수처에 고소를 했습니다만 검찰에서 천하의 오선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결국 무혐의로 오선시가 풀려났습니다. 그는 잠시 제가 그렇게 상황만 우리가 고소했다는 건 아마 우리 교회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상황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미래가천선에 가는 부분은 오늘 집회가 미래가천선 부분이니까 또 미래가천선에 가는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미래가천선은 정말 이상한, 정말 지가 참 철권. 분명히 정부가 우리 미래가천선을 약속해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미래가천선이 변질이 되고 있는데, 그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송파 대공간 급행철도를 발표했습니다. 18km. 기점은 미래 신도시에서 시작되는 철도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 완공을 목표로 발표했는데 2014년이 되어서 서울시 요청으로 미래가천선이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2024년도 말에 미래가천선을 발표합니다. 당연히 미래가천선은 우리 미래 신도시 주민의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쪽으로 왔다가 미래로 들어오지 않고 문쪽으로 빠져나가고 우리에게 우리 건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미래 신도시 개발 계획에 들어가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발표한 철도인데 어떻게 북쪽에서 왔다가 문쪽으로 빠져옵니까? 우리는 원천적 권리를 갖고 있는 주민입니다. 더군다나 미래가치선을 발표하는데 압구정이 뭡니까? 압구정이 뭡니까? 왜? 미래가천선하고 압구정은 무슨 연관이 있다고 압구정이 왜 놓습니까? 지금 정부의 발표한 거 아닙니까? Y자 놓습니다. 한쪽은 압구정으로 가고 한쪽은 북쪽으로 갔다가 문쪽으로 간다. 그 Y자 노선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미래신도시를 개발할 정부가 미래가치선을 약속했는데 우리는 다 빠져버리고 아무 근거도 없는 문쪽으로 빠져나오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압구정으로 빠져나오고. 그런데 제가 이 미래가치선 건기대회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에게 공지를 합니다. 어떤 단체 미래가치선은 미래하고 관계없다고, 원래가 복정이라고 자료가 분명히 있는 100번 양보했어요. 없다고 칩시다. 갖고 와야 되는 철도를 압구정은 무슨 관계 있어서 압구정을 왜 들어갑니까? 정말 주민분들이 내가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과거의 뉴스를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미래가천선은 2024년 발표된 내용이 너무 얼토당토 않은 내용이 오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국토부에 따져야 됩니다. 원래 미래가천선은 우리 권리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왜?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 미래시사선을 GS 건설에서 우선 편성하고 난 뒤에 그 열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강남의 송파에 있는 주민들이 일을 넣었습니다. 이건 아직도 단자 공부도 안 된 거예요. 왜 우리가 권리가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우리는
위례가 천신도 원래 약속을 받았으니까 받아야 돼. 위례 시선도 받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위례 시사선에 집중하자고. 어떻게 하면 집중하십니까? 계속 때려보고 있으면 됩니까? 뭐를 집중해요? 뭐를? 어떻게 집중하냐면 집중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 위례가 선서가 관련해서 위례 외 지역의 국회의원 위례 가처서를 만들려고 그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지상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례 가치선에 엄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주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고 있는 권리 잘 보존해라고 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어? 우리 위례 지역의 국회의원들 육선 주비에 5선 김태년 4선 남인솔 합치면 15선에 세 사람이나 붙어있어요. 가천지구에 위례가천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위례가천선을 전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천지역구에 김소영 의원이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입니까? 이소영입니까? 그 저는 지금 그 하나만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세 사람이 왔어! 우리는 온전히 권위를 갖고 있는 그 권위도 보호 못할 것 같으면 뭐를 우리를 대변한다는 거야. 우리 주민이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누가 서로 누가 죽습니까? 나도 집에 가서 돈벌이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다 나가지고 일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당신들이 국가의 월급을 받고 주민을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에 나와서 저는 목이 아프라 외치고 있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우리 위례 신도시 시민회에서 오늘 전기대를 하는 최소한 주민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듣고 해야 되는 것이 전출직 공무원들 아닙니까? 또 주비에 왔습니까? 주비에 돈 안 들잖아. 김태년 표정으로 좀 체크해 주십시오. 나는 뭐 체크 좀 없어요. 말이 됩니까? 저는 제가 65단지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이 뭐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입주자 대표의 회장을 한다는 이유로 저분이 불편하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잘 처리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간소화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는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원래 그 일을 하라고 월급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당당한 선이 위내에 갇힌 선은 빠지고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지자체장도 똑같습니다. 송파구청장 서강석 여기 왔습니까? 성남시장 신상진, 하남시장 이현재, 기초단체장, 이 주민들이 위에 갇혀서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모여있는데 모른 채 하고 있다고요? 자질이 없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철이 가면은 세대만 모이고 어떻게 하려고 이사오고 하자오로다가 오구만 이렇게 큰 자리 만든 왜 알아요? 위례 갇혀서 다시 정리하면 그럽니다. 위례 갇혀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리가 사라지게 된 것은 정치인들이 신경을 안 써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 권리를 찾아와야 합니다. 정치인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이 강하게 뭉쳐서 그들에게 요구를 하고 따져야 됩니다. 뭘 합니다. 미래신사선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미래신사선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미래신사선에 대한 진실을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신사선은 2019년에 GS 건설이 1조 1,500억 원으로 우선 협상자 지위를 확보합니다. 당시 GS 건설을 협상자로 발표하면서 2021년에 위례신사선을 착공하고 2026년에 완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뭘 했습니까?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협상을 질질 끌더니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죠. 우선 협상자를 지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은 실시회담입니다. 실시회담은 6개월이면 끝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실시회담은 1년 이상 질질 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례신사선 우선 협상자 GS 건설이 나오고 난 뒤에 송파, 강남 곳곳에서 자기 지역의 지하철을 유치하겠다고 민원이 막 들어왔습니다. 상전역, 청담역, 자곡역 곳곳에서 그 지역이 전부 다 오세훈 씨의 표가
것입니다. 그쪽에 지역 민원이 들어오는데 야, 안 돼! 어떻게 매정하겠습니까? 매정하게 못 보고 질질거리 정치적으로 미래시사선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2013년에 완공한다고 해서 강력교통 분담금을 1조 7천억 원을 주는 그것도 한참이나 늦었는데 그걸 가지고 장난을 해요. 결국은 질질 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면서 GS 건설이 더 이상 건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지금 현재의 가격을 할 수가 없다. 고설을 했고 서울시는 재정 지원을 더 추가로 할 의향이 안 하면서 결국은 2024년도 6월달에 GS 건설하고 협상이 끝났습니다. 서울시가 GS 건설하고 이 협상에서 추가적인 재정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사실상의 위례신사성이 출구 전략으로 들어갔다. 폐기 수준으로 들어갔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오성시가 제3자 공고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3자 공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입찰이 될 수 없는 조건을 입찰을 해줍니다. 실제로 3자 공고 인정을 했지만 어느 업체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업체도 안 들어오도록 입찰 공고를 내주십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자 공고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건설업자의 적격 기준입니다. 이 공사를 하는 적격 기준입니다. 서울시가 요구했던 내용은 1조 5,500억 뭐 화폐도 차이 나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 1조 5천억 이상의 시공 능력을 갖고 있는 건설사가 들어와야 합니다. 두 번째, 철도가 14.7km 이상 철도를 건설한 경험이 있는 건설사가 들어와야 합니다. 두 개가 동시적. 그러면 우리나라에 시공 능력이 1조 5천억 이상이 되고 철도를 14.7km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가 몇 개입니까? 손가락 보여요.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입찰을 들어올 때 반드시 건설회사의 합약서를 받아가지고 같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필수적으로. 보통 다른 경우에는 우리 재무적 투자자라는 사람가 있거든요.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건설업 조건을 맞춰서 입찰을 붙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받아놓고 아예 들어올 때부터 건설사를 다 깨야 그런 조건에는 건설사를 다 깨야 됩니다. 비근하게 우리 위례신사선과 마찬가지로 동북선인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사업비의 50% 정도의 수준의 능력 시공이 있는 회사 또는 철도를 12km 이상 운영한 12km 이상 철도 건설을 하는 회사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은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례신사선은 1조 5천억대 이상의 시공 능력과 철도 경우 두 개 다 요구했습니다. 정상적인 완전 현실이라고 한다면 위례신사선은 이렇게 늦어지는 빨리 어느 업체가 물어봐도 위례
미래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우 높은 엄격한 기준으로 해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사업비와 관련됩니다. 사업비를 지혜서 건설이 결국 우선 협상을 포기했던 이유가 뭐냐? 건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소비자 물가까지는 보호를 받습니다. 입찰하고 난 뒤에. 소비자 물가로는 보호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포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할 때 건설 물가 지수를 적용 안 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 18%를 적용해서 입찰을 보지. 그러면은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물건을 내가 사가지고 물건을 하려고 그러면 건설물가 시멘트 가격, 철거 가격 기준으로 저 공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51% 정도 상승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18% 적용해가지고 해라 그러면 건설사 적자나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우리 미래 신도시 시민연합에서 당시 때 상장공 올 때 이거는 유찰입니다.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땅에서 들어온다고 들어오긴 뭐가 들어와? 당연히 잘 됐잖아요. 우리 말한 대로. 이미 서울시가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자가 정말 들어오시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찰이 들어오지 못하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고 서울시를 보냈습니다. 입찰에 안 노리니까 우리 이제 민자사 빨리 우리 체념할 거야. 그러면 손대가 뻔하잖아요. 서울시가 정말 체념 사업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미래시설은 출고 전략을 내는 거죠. 왜? 건설비가 너무 많습니다. 과거 제가 올라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과거 우리 미래시설은 1조 1,500억으로 GS거든요. 낙찰했습니다. 서울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역으로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1조 1,500억을 막 1조 2천억을 보면은 50%가 민자잖아요. GS가 하잖아요. 그럼 1조 2천억 중에서 6천억은 GS건설이 부담하는 거고 나머지 6천억 가지고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 6천억 중에 우리 미래 신도시에서 원래 2,300억 문정지구에서 800억 해서 3,100억은 우리가 시민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6천억 중에서 3,100억 빼고 나면 2,900억 남는 거 아닙니까? 2,900억 중에서 서울시가 60% 부담하고 정부가 40% 부담합니다. 그러면은 서울시는 미래신사자가 가입해서 1,700억 정도밖에 부담할 게 없는 거예요. 1조 1,500억 공사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 물가가 미치게 올라가 보니까 서울시가 빨대를 해버립니다. 야, 이거 감당이 안 되겠다. 그게 진실입니다. 돈 문제는 돈 문제. 그래서 자기들은 미래시설을 빠져들기 위해서 상장 공고를 입찰적으로 되지 않는 조건을 걸어 민자사고를.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11월 14일에도 우리 오세훈 씨 이 문제도 우리는 정갈히 파악해서 그때도 우리가 걸리게 됐습니다. 서울시 규탄한 걸리게 됐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전부 수만이 들고 다닙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풀려면 오늘도 한 번도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미래신도시 시민연합의 대표로서 앞을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뭉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주민들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돼요. 미래신도시 시민연합이 어떤 게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재정사업을 지금 지나간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정사업은 정말 될까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자사업 해지 자체가 돈 때문에 얘들이 지금 입찰도 제대로 되지 않게 만들어 끝났는데 무슨 재정사업이 되겠습니까? 재정사업을 만약 하려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약 2조 원 정도의 사업이라고 본다면 60%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40%를 정부가 부담하고, 도시철도의 경우에 서울은 예산이 난다고 해서 60%, 정부가 40%는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2조 원의 공사비라고 한다면 위시사선 60%, 1조 2천억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 친구들이 요 미래에 서울 주민이 3만인가 4만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1조 2천억을 부담한다고요? 그렇게 부담한 것 같으면 지혜서 정치가 끝까지 끝난 겁니다. 정부는 40%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8천억 아니면 2조를 치면 8천억을 정부가 부담한다? 우리 미래 신도시 주민은 철도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죠. 미래 시사선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그 백철도라고 했잖아요. 대부분이 한성지가 있어요. 즉 철도가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다 철도 있네, 미래가 없네. 정부의 돈 8천억을 우선순위로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재정을 투입하려면 예타가, 재정법에 따른 예타가 통과돼요. 우리가 과거 2018년도 민자 정책성 심사에서 1.0%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업비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수요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재정법에 따라서 예타 분석을 한다면 과거에 나왔던 1.02보다도 높을 것 같습니까? 낮을 것 같습니다. 1.0이 안 되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수도권에서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재정사업이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거 서울시가 재정사업을 하는가 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아십니까? 과거 서울시가 위례 가천선을 취소할 때, 2014년도 취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자를 부족으로 취소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정책을 서울시는 알고 있습니다. 위례시사선 재정사업 사업은 없네? 난 몰라. 강릉철도로 가. 지금 위례 가천선 강릉철도 갔어요. 강릉철도 간다고 다 되는 겁니까? 또 예타가 돼야죠. 위례시사선은 대단히 위기 사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을 우리 위례시도시 시민연합에서 정확하게 해당을 뚫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서울시가 진행한 민자사업 폐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소송, 취소 행정소송을 넣었습니다. 처분 행위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서 하는 데는 확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래시도시 시민연합을 이끌고 서울시 민자사업 폐지에 대해서
처분 취소 소송이 들어있어. 우리가 위례시 선생님 마지막을 우리가 잡고 있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만약에 그거라고 올라왔으면 어떻게 우리는 그 소송을 하는데도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니까 3천만 원 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김광석이가 돈이 많아가지고 3천만 원 딱 되면 좋은데 지금 이 시민운동 한다고 제대로 돈도 못 벌고 마누라 눈치 보면서 이래하면 3천만 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이것 공부를 해가지고 소장을 제출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 법원에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현재 시간이 제가 아까 그걸 했는데 무슨 이현재 시간이 제가 잠시 쉬고 이현재 시간이 또 공부도 있었으니까. 네. 아니 그래서 너는 그러면 같이 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재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승전의 김광석 이용월 회장님의 지금 절기에 가까운 제가 보니까 발언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박수 좀 한번 보내주십시오. 사실은 모든 일이 합리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오늘 이런 상황이 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장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가 말하는 미래 신사선도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에 미래 신사선이 노선이 기본적으로 정비가 됐는데 10년 동안 하다가 이제 재경사업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재경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통 문제는 우리 시민 모두가 뜻을 함께 모아서 정말로 어려운 과제지만 모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서 우리가 쉽게 됐으면은 이런 자리 여러분이 깨 앞에서 앉아서 이 고생을 하시지 않아도 될 텐데 여하튼 이 문제는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통, 우리 지하철이 시민의 기본적인 교통 문제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김광석 회장님, 이용월 회장님 더욱더 힘내시기 바라고 저도 하남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무리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초단체장 이현재 시장님 그래도 저희들 초청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와 주시기 위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박수로 한번
제가 오늘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충분히 철도와 관련된 부분도 제가 틀린 말씀 드렸다고 보고 저희들이 미래 신도시 시민연합에서 우리 카페나 또는 단톡방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올라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발언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미래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서울시나 정부가 이제 우리 미래 주민들은 참지 않고 싸우는 시민이 되었다고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권리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 이길 때까지 끝까지 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멈춘다면 우리는 철도를 다시 되돌려 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싸우고 있고 이미 그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우리 미래신도시 시민연합이 단체를 만들어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그리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행정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민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이 외침이 이 당장을 넣을 그리고 서울시청을 흔들고 국토부 중심을 흔들고 우리가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과 함께 미래 신도시 시민연합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석 회장이 미래 과천선과 미래 신사선이 왜 이직이 되었는지 약 1시간이 걸렸죠. 여러분들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서 김광석 회장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미래는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가 뭉쳐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권리를 누가 대신 찾아주지 않습니다. 미래시민연합이 그 중심에서 미래 주민들과 함께 미래 신사선, 미래 과천선, 미래 발전을 위해서